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불안 심리가 팽배한 와중에 비트코인이 17,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매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전부터 매집을 해왔었던 것 같고,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떠나면서 많이 손절매하고 나가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상황 파악이 일단은 그렇게 된 것 같고, 제가 누누이 중심을 잡아서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쳐가지고 이런 와중에 기관 투자가들인가 아니면 글로벌리스트란 사람들은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전 세계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거래소들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형 거래소들은 거의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바이낸스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오늘은 좀 뉴스거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괜찮은 뉴스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마지막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엄청 부정적인 얘기로 활용 점정을 찍었어요.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마지막에. 이거 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추측성 어떤 그런 걸로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한 부정에, 아주 많이 강한 부정에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럼 우리 대중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에너지도 극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에너지에 관한 얘기. 여기 에너지에 관한 얘기.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 그리고 금융기관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옹호하는 만약에 발언을 한다면 그 자체적으로 평판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내가 산 알트코인도 무너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CB는 유로화의 취약성을 알기 때문에 CBDC 발행을 하고, CBDC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놀리지 기술도 분명히 백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중국같이 ECB가 나와서 속인다. 강하게 그것도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이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ECB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곧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크립토 윈터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여전히 핵심이다. 모건 스탠리는 말한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에서 15년은 걸릴 것 같아. 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 투자가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보면은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이건 아니면 선동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심리 지표를 그 구글 트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세요. 대중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이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져 나갔는지. 자, 여기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있고, 제가 그냥 서머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블랙록 CEO가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 서밋에서 SBF도 발언을 했었을 거고, 블랙록 CEO도 이번에 참가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네요. FTX에 2,400만 달러 투자를 했었다. 로이터 연합통신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FTX가 잘못한 거야.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카이어 캐피탈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FTX에 투자를 했습니다. 블랙록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싱가포르의 국가 펀드인 테마섹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FTX에. 과연 종합적인 리서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투자를 했었을까? 우리 개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요즘에 기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A라는 기사가 나오면 오후가 되면 또 B라는 기사로 또 예? 그게 또 와전돼서 나오고 한 달 있다 또 말 바꾸기 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늘이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이 중심을 잡아서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필터링을 잘해서. 크립토 익스체인지 뭐 넥소도 마찬가지야. 넥소도 얼마 전까지 뭐 망한다, 뭐 파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람들 불안하게 막 넥소에 XRP 스테이킹 하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크립토 익스체인지 뭐 넥소하고 제미니가 이탈리아로 확장, 규제 기관에 등록했다. 망한다는 거래소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지나가고 바이낸스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사쿠라 인수로 일본 진출했다. 이게 제가 영문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이에요. 이 거래소 이름이. 근데 바이낸스가 이거를 이제 인수한 이유가 사쿠라는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일본 정부한테.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인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쉽사리 승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게 뭐 허가를 내주는 데가 일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시도가 실패하니까 이 사쿠라 거래소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일본 진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쿠라 거래소거든요. 일본에 여기. 네. 뭐 인지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바이낸스가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 거래소에는 11종의 코인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트코인, 비케, 이더리움 클래식, XRP 라이트코인, 그리고 모나코인, 그리고 넴코인. 넴코인에서 예전에 에어드랍 해준 코인이 아마 이건 것 같은데? 그리고 에이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거래소하고 관련돼 있는 토큰인 것 같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얘 빼고 11개의 그러니까 10개의 코인이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지금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뭐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뭐 사라졌다? 뭐 이런 그 코인들이 아마 여기 포진돼 있을 거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그거는 코인데스크 코리안가? 거기 기사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이. 그러니까 뭐 어쩌다 저쩌다 내용보다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플랫폼은 온체인 뭐 KYC 위에서 JK, 싱크, 영지식 증명 엔진을 통합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RNS 온체인은 뭐 신원인증 솔루션은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엔진을 설계되었다. 이게 프라이버시 엔진이요. JK 싱크가.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RNS 회사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마트,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바이빗, 후오비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래소들은 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적으니까 일단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라 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익명성 엔진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익명성 기술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젠과 지캐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 세계 CBDC에도 다 익명성 기술의 백서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익명성 기술이 제로 놀리지가 베이스가 됐고 어쨌든 답은 나와 있는데 시세가 안 올라가니까 우린 힘들 뿐이죠. 근데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CPI가 좀 약간 미온적으로 사그러들었어요. 아주 미온적으로. 그래서 이 CPI가 발표가 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 기조에 관해서 백스텝한다라는 그런 게 발언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연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FED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조금 누그러졌다라는 강경하게 계속 발언하다가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제 한 말씀 하면서 30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식시장이든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 3.75% 정도 올랐던데 그래서 그런 게 다 지금 수치상 나타나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게 뭐 중간에 계속 오르진 않겠죠. 오르고 내리기
내리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강력한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서 누그러지는 시사 발언이 나왔단 얘기에 그게 포커스지 않을까.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 1월 9일날 내년 이거 뭐 지급해 준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먼저 언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말고도 다른 거래소들하고도 같이 지금 뭐 얘기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마 속속들이 발표를 할 거예요. 국내에 뭐 5대 거래소, 4대 거래소 거기도 아마 속속들이 발표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플레어가 사실은 잊혀지긴 했죠. 근데 XRP한테는 플레어 네트워크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건데 저 코인을 지급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기세 인상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아마 뭐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전력 도매가 뭐 상한제 12월부터 시행한다. 상한제를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릴 버튼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명분거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민간 사업자 반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죠. 이거 개인용이 아니라 산업용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뭐 ECB에서는 엄청 부정적인 얘기 완전 진짜 이 가상자산 시장을 비트코인을 그렇게 언급한다는 얘기는 완전 가상자산 시장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또 이거를 비트코인을 합법화 법안 통과하자 소폭 상승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게 진실일지 지금 신흥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옹호하는 발언, 오픈하는 발언을 하는데 왜 특히 미국이나 ECB는 왜 이런 식으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할까? 어떤 게 진짜일지. 혹시 라가르드 총재는 뒤에서 예전서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은 게 아닐까? 11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100점이 4개월 만에 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아까 그 유로존의 그 인플레이션율도 CPI도 하락을 했죠.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이다. 대중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연준에서는 이거를 보고 있다. 너무 강력하게 금리 인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금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사실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코인으로 1,400억 원 돈방석 신현성 얘기예요. 잘 나가던 30대 2청년 한순간에 나락. 신현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라 인프라를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12월 2일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12월 2일 날로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여기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는 그 정도 인물인지 몰랐네요. 이분 법무부 장관 손자예요. 전 법무부 장관 손자. 근데 이 한국 법이라는 데가 이 법하고 관련돼 있는 그 이익 집단이 뭐 아시겠지만 그 서로 끈끈한 학연이 엄청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작용을 할지 아니면 뭐 어떤 게 작용을 할지 이게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될지 12월 2일 날 이제 결정이 나네요. 만약에 이게 연기가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마 코인 시장이 또 엄청 반등을 하면 아마 또다시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낫죠. 차라리.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